오래된 재래식 시장의 떡볶이 장수 아들. 그게 저의 정체였습니다. 시장통 아들이라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던 제가 40년 만에 동창회에 갔습니다. 그날 예전에 저를 괴롭히던 친구가 봉투를 건넸죠. 도움될까 해서 라며 30만 원이 든 봉투였습니다. 웃음 짓는 그의 표정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 순간 제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민강우 회장님 준비되셨습니다. 그 자리에 얼어붙은 동창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지저분한 시장통 떡볶이 장사하던 집 아들이 그룹의 회장이 되어 돌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복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40년간 아버지에게 씌워진 억울한 누명, 그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늘은 흐렸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민강우는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애매한 날씨를 바라보며 책상 위에 초대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중계고등학교 졸업 40주년 동창회라는 금박 글씨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죠. 강우는 40해 동안 단 한 번도 동창회에 참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은 마치 오래된 상처처럼 아직도 아프게 남아 있었으니까요. 회장님, 오늘 오후 일정 확인해 드릴까요? 비서의 목소리에 강우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창가에 서 있던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자리에 앉았습니다. 높은 층의 사무실에서 바라보는 서울 전경이 발 아래 펼쳐졌습니다. 정도그룹 본사 최고층에 자리한 회장실이었습니다. 오늘은 개인 일정이 있어. 모든 약속은 내일로 미뤄줘. 강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비서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방을 나가며 문을 닫았죠. 강우는 다시 초대장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참석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가기로 했죠. 40년 만에 처음으로. 시장통 아들, 떡볶이 장수의 아들. 입안에서 저절로 중얼거려지는 말들이 씁쓸했습니다. 학창시절 그에게 붙여진 별명들이었죠. 중계동 전통시장에서 떡볶이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부모님 때문에 그는 항상 시장통 아들이라 불렸습니다. 별명이 아니라 낙인 같았어요. 그날 저녁 강우는 운전기사의 안내로 차에 올랐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동료 학생들의 기억 속 허름한 교복 차림의 소년과는 너무나도 달랐죠. 시간이 흘러 60살이 된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이가 더해져 있었습니다. 중계고등학교로 가주세요. 목적지를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40년 전의 기억, 그 아픔과 부끄러움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시장통 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세계적인 물류기업과 IT 회사, 그리고 대형 병원을 운영하는 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차가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잊고 싶었던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는 곧 결심한 듯 차에서 내렸습니다. 동창회장 입구에서는 반가운 얼굴들이 서로를 알아보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강우가 들어서자 잠시 정적이 흘렀죠. 누군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 저기 강우 아니야? 그 순간 강우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장서준이었죠. 고등학교 시절 그를 가장 많이 괴롭혔던 친구였습니다. 서준의 눈에는 여전히 그 시절처럼 무시와 호기심이 섞인 빛이 있었습니다. 강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40년 만의 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민강우? 정말 너였구나. 얼굴은 그대로인데. 장서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났지만 그 밑에는 여전히 얕잡아 보는 기색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강우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죠. 서준의 뒤로는 예전 그의 무리였던 몇몇 친구들이 모여서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이네. 잘 지냈어?
강우의 차분한 질문에 서준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혼란이 어려 있었죠. 예전에 조용하고 주눅 들었던 시장통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단정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중년 남성이 서 있었으니까요. 그럼 나야 아버지 사업 이어받아서 잘 지내지. 너는 어디서 뭐 하며 지냈어? 서준의 질문에는 명백한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강우가 여전히 가난하고 초라한 삶을 살고 있을 거라 확신하는 듯 했죠. 그때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야, 이거 진짜 민강우 맞아? 떡볶이 장사하던 그 집 아들이 이 자리에 오다니. 누군가의 말에 여럿이 낮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갑자기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죠. 그럼 그동안 고생 많았겠다. 도움될까 해서. 서준이 건네는 봉투에는 분명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만 원쯤 되는 현금이었죠. 마치 불쌍한 옛 친구를 돕는 듯한 그 제스처에 주변에서는 다시 한번 숨죽인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우의 눈빛이 잠시 날카로워졌지만 그는 곧 평온을 되찾았죠. 봉투를 받아들 듯 손을 뻗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 강우의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검정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였죠. 민강우 회장님,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 젊은 남자는 공손하게 인사하며 강우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경건했고 태도는 존경심이 가득했죠. 갑작스러운 상황에 서준을 비롯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서준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봉투가 약간 떨렸죠. 강우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죠. 서준아, 40년 만에 만났는데 인사치레가 과하네. 강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다시 한번 젊은 비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도그룹 회장님을 위한 특별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동창 회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도그룹이라는 이름은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글로벌 물류회사이자 IT 기업, 그리고 중계 메디컬 재단을 운영하는 대기업의 이름이었습니다. 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죠. 강우는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고맙지만 이 정도 돈이면 우리 병원 로비 기부자 명단에도 못 올라. 하지만 우정의 표시로 받아두지. 동창 회장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수군거리던 사람들의 시선이 한순간에 달라졌죠. 민강우, 시장통 떡볶이집 아들이라 불리던 소녀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벌 그룹의 수장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강우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그의 정체가 드러났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민강우, 정말 내가 정도그룹 회장이야? 누군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강우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오래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40년간 이 순간을 얼마나 상상했던가요? 자신을 무시하고 괴롭혔던 이들 앞에 당당히 서는 그 순간을. 그럼 중계 메디컬 재단도 내가 세운 거야? 또 다른 동창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중계 메디컬 재단은 지역 이름을 딴 대형 병원으로 첨단 의료시설과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의료 지원 프로그램으로 유명했죠. 그렇습니다. 제가 고향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강우의 대답은 겸손했지만 그 말 한마디에 동창 회장은 더욱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스마트폰으로 중계 메디컬 재단을 검색하더니 놀란 눈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웅장한 병원 건물과 함께 설립자 민강우 회장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죠. 장서준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까 강우에게 건넸던 봉투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에이, 농담이었어. 우리끼리 옛날 생각하면서 장난친 거지. 누가 진심으로 그랬겠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강우는 그런 서준을 바라보며 잠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4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죠.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중계동 시장 한켠에서 아버지가 누군가와 언쟁을 벌이고 있었죠. 15살이었던 강우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훔쳤다고 생각하십니까? 30년 넘게 이 시장에서 장사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아버지의 절박한 항변은 시장 조합장이었던 장 회장, 서준의 아버지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갑게 말했죠. 증거가 있어. 이제 더 이상 시장에 출입하지 마. 여기서 내 얼굴 보기 싫어. 그날 이후 아버지는 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떡볶이 장사를 하던 포장마차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집안은 순식간에 기울었죠. 학교에서는 온갖 소문이 퍼졌습니다. 민강훈의 아버지 재료 훔쳐서 장사했대. 도둑의 자식도 도둑이래. 강훈은 그 기억에서 빠져나오며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동창 회장은 여전히 술렁이고 있었죠. 사람들은 이제 그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존경과 부러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회장님, 축하 인사를 드릴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의 정중한 안내에 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동창들 사이를 지나가며 인사를 나눴죠. 과거의 시장통 아들은 이제 당당한 기업인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씌워진 그 억울한 누명, 과연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날 밤 강우는 호텔 스위트룸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창회는 예상대로 그의 등장 이후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모두가 그에게 관심을 보였고 친구로 지내자는 명함을 건네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강우의 마음은 여전히 40년 전에 머물러 있었죠. 아버지. 창밖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강우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민봉식은 평생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중계동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며 두 아이를 키웠죠. 남에게 손 벌린 적도 부정한 일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어떻게 도둑이라는 누명을 쓸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시장에서 쫓겨난 그날 이후 강우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의 조롱과 따돌림이 시작됐고 집안은 급속도로 가난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식당 설거지를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죠. 강우는 16살에 새벽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강우의 머릿속에서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비가 내리던 오후 시장 조합장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이 그의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죠. 장 조합장님, 제발 믿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아버지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서준의 아버지 장 회장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봤다는데 뭘 더 말해.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어. 이제 그만 나가. 경비원들이 아버지를 끌어내는 동안 강우는 구석에 숨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 회장의 눈과 마주쳤던 것을 강우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차가운 눈빛과 함께 스쳐 지나간 미묘한 표정,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그 표정을. 정말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니바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우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우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군대에 갔고 제대 후에는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야간 대학에 다니며 공부를 이어갔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가 여러 번 실패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으니까요. 강우야, 이름값은 돈보다 무겁단다. 내 이름을 반드시 떳떳하게 밝혀라. 아버지는 폐암으로 돌아가시기 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낡은 장부와 떡틀을 강우에게 남겨주었죠. 강우는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아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물류 사업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나르던 경험을 살려 작은 배송회사를 시작했고 점차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고군분투 끝에 마침내 정도그룹을 일으켰죠. 그런데 이제 40년 만에 다시 서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읽은 것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두려움도 섞여 있었죠. 마치 오래된 비밀이 드러날까봐 걱정하는 듯한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강우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중계동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진실의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병원 20주년 기념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을 밝힐 계획이었죠.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진실을 세상에 알릴 계획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이름을 떳떳하게 밝힐 때입니다. 강우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그날처럼 말이죠. 다음 날 아침 강우는 일찍 정도그룹 본사로 출근했습니다. 최고층 회장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죠. 낡은 장부와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나무 떡틀이었습니다. 아버지. 강우는 조심스럽게 떡틀을 손에 들었습니다. 매끄러운 나무 표면에는 민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아버지는 이 떡틀로 매일 아침 떡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손님들은 민신의 떡이 가장 맛있다고 했죠. 정직하게 재료를 고르고 정성껏 만든 떡이었으니까요. 회장님, 10시 회의 준비됐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강우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떡틀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죠. 고맙네. 근데 중계 메디컬 재단 20주년 기념식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지?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각계 인사들의 참석 확인도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요청하신 특별 게스트 명단도 모두 확인했습니다. 강우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별 게스트는 바로 중계고등학교 동창들이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장서준과 그의 아버지 장 회장이었습니다. 장 회장은 이제 80이 넘은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중계동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그날 발표할 특별 영상은 준비됐습니까? 비서의 표정이 약간 긴장된 듯 했지만 그는 전문가답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모든 자료를 취합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40년 전 시장 CCTV 영상도 복원했고 당시 증인들의 인터뷰도 확보했습니다. 강우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진실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돈과 권력이 생긴 후에야 할 수 있었던 일이었죠. 사립탐정을 고용하고 당시 시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진실의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장 회장의 최근 동향은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요즘은 중계동 재개발 사업에 관여하고 계시고요. 장서준 씨는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 부동산 개발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몇 년간 사업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강우는 생각에 잠긴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부자에게 복수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아버지의 이름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장서준 씨가 어제 저녁 회장님을 찾아왔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동창회에서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직접 뵙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안 계셔서 돌아갔습니다. 다시 연락하겠다는 말을 남기고요. 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준이 그를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혹시 과거의 일을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옛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던 걸까요? 어떤 이유든 강우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병원 기념식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말이죠. 알겠습니다. 만약 다시 연락이 오면 일단 받아보겠습니다. 강우는 다시 아버지의 장부를 펼쳤습니다. 빛바랜 종이에는 아버지의 꼼꼼한 필체로 매일의 매출과 지출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기록된 숫자들, 그 어디에도 부정한 흔적은 없었죠. 강우는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우야,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어떤 상황에서도 바른 길을 걸어가거라. 이름값은 돈보다 무겁단다. 내 이름을 반드시 떳떳하게 밝혀라. 그 말은 강우의 인생을 이끄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직하게 사업을 일구었고 성공한 후에도 그 가치를 잊지 않았죠. 정도라는 회사 이름도 그래서 지은 것이었습니다. 바른 길을 간다는 의미였죠. 강우는 장부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시야에 들어왔죠. 그는 이제 그 모든 것을 가진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이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숙제를 풀 때가 왔습니다. 중계 메디컬 재단 20주년 기념식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과 함께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각계 인사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강우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며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방금 도착한 손님들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장서준과 그의 아버지 장 회장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 회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우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장 회장은 8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죠. 그는 강우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젊은이. 장서준은 아버지 옆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강우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동창회 이후 뭔가 변한 듯 했습니다. 마치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처럼 불안해 보였습니다. 기념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축하 인사와 공로상 시상이 이어졌고 마침내 강우의 연설 순서가 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단상에 올랐죠. 객석에는 언론인들과 병원 관계자들, 그리고 특별히 초대된 중개고 동창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도그룹 회장 민강우입니다. 강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는 잠시 객석을 둘러본 후 계속 말을 이어갔죠. 오늘 이 자리는 중계 메디컬 재단 2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만 저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 민봉식의 이름을 바로 세우는 날이기도 합니다. 객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강우는 잠시 장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죠. 제 아버지는 중계동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셨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죠. 하지만 40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시장 재료 도난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평생 일해온 자리에서 쫓겨나셨죠. 강우의 말에 장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장서준은 불안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죠.
객석의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저는 그 진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강우의 손짓에 따라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흑백의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40년 전 중계동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한 남자가 몰래 창고에 들어가 재료를 훔쳐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영상은 당시 시장 감시 카메라에 찍힌 것입니다. 범인은 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당시 시장 조합장이었던 장 회장님의 최측근 김대리였습니다. 객석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우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복원된 영상, 증인들의 인터뷰, 그리고 당시 장 회장이 김대리에게 보낸 쪽지까지. 모든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장 회장은 처음부터 진범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민봉식에게 누명을 씌웠던 것입니다. 장 회장님은 제 아버지의 가게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 이런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장 회장님의 친척이 들어왔죠. 강우의 폭로에 장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증거도 없이 노인을 모함하다니.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우는 차분하게 마지막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당시 김대리였던 사람의 최근 인터뷰 영상이었죠. 그는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장 회장의 지시로 재료를 훔쳤고 그 죄를 민봉식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말입니다. 장 회장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죠. 장서준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객석은 완전히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앞다투어 사진을 찍고 메모를 했죠. 강우는 진실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다시 서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중계 메디컬 재단은 앞으로 민봉식 기념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재단장될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의료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강우의 발표에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후에 그의 다음 행보는 복수가 아닌 화해와 나눔이었던 것입니다. 강우는 단상에서 내려오며 장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비로소 후회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사흘째 되는 날 강우는 병원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언론은 연일 그 사건을 다루었고 장 회장은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된 듯 했지만 강우의 마음속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회장님, 장서준 씨가 찾아오셨습니다. 비서의 말에 강우는 약간 놀랐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죠. 들여보내세요. 문이 열리고 장서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며칠 사이에 몇 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고 턱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죠. 서준은 조심스럽게 강우 앞에 섰습니다. 강우야. 아니, 회장님. 서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때는 몰랐어. 아버지가 그런 일을 저질렀을 줄은. 강우는 놀란 표정으로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학창 시절 그토록 거만하던 친구가 이렇게 무너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강우는 다가가 서준의 팔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내가 사과할 일은 아니야. 아니, 나도 가담했어.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했어. 그리고 너를 그렇게 괴롭혔잖아. 서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정말로 후회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강우는 잠시 말없이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병원 앞마당이 보였고 그곳에서 환자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죠. 서준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강우의 말에 서준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우는 천천히 계속 말을 이어갔죠. 오랜 시간 동안 나는 너희 가족을 원망했어. 복수하고 싶었지. 하지만 성공하고 나서도 마음속에 그 분노가 남아있는 게 느껴졌어. 그건 결국 나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었지. 강우는 책상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떡틀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나무에서는 여전히 옅은 참나무 향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말씀하셨어. 미움은 두 개의 무덤을 파는 것이라고. 한 개는 미움을 받는 사람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워하는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서준은 고개를 숙인 채 강우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나는 이 병원을 세우며 결심했어.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자고. 그것이 진정한 복수이자 치유라고 생각했거든. 강우의 말에 서준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용서는 상대가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야. 내 삶은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아. 너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강우의 말에 서준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그의 눈에 비쳤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각자의 삶과 고통, 그리고 이제는 용서와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강우는 서준과 함께 병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새로운 공간이 마련되고 있었습니다. 민봉식 기념관이라는 이름이 붙은 공간이었죠.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는 공간을 만들고 있어. 강우의 말에 서준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이제라도 아저씨 이름이 제대로 기억되어야지. 두 사람은 조용히 공사 중인 기념관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봄이 찾아온 어느 날 민봉식 기념관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병원 로비 한쪽에 마련된 넓은 공간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중계동 주민들과 병원 관계자들, 그리고 특별히 초대된 중개고, 동창들까지 모두 이 자리에 함께했죠. 강우는 단정한 차림으로 기념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나이 들어 흰머리가 늘어난 어머니가 함께 있었습니다. 80이 넘은 노모는 아들의 팔을 의지한 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어머니, 이제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강우가 속삭이자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념관 입구에는 커다란 동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봉식 기념관, 정직과 사랑의 가치를 기억하며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개관식이 시작되고 강우는 테이프 커팅을 위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옆에는 어머니와 병원 이사진, 그리고 뜻밖에도 장서준이 함께했습니다. 서준은 아버지를 대신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장 회장은 최근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 중이었죠.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 공간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덮였던 진실을 바로잡고 한 사람의 이름을 올바르게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강우의 연설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테이프가 잘리고 기념관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죠. 기념관 안에는 민봉식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떡틀과 손으로 직접 쓴 장부, 가족 사진들과 함께 그의 생애가 연대기 순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감사 편지들이 걸려 있었죠. 어려울 때 민봉식에게 도움을 받았던 시장 상인들과 이웃들의 진심 어린 글이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앙에 전시된 커다란 나무 떡틀이었습니다. 강우가 수십 년간 간직해온 그 떡틀을 확대 재현한 것이었죠. 떡틀에 새겨진 민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강우야, 내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셨어. 오랜 시장 상인 중 한 분이 강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은 떡틀을 바라보며 추억에 잠긴 듯 했습니다.
항상 어려운 이웃을 도우셨지. 명절이면 어려운 집에 떡을 나눠주시고 시장에 새로 들어온 젊은 상인들도 많이 챙기셨어. 그런 분이 그런 누명을 쓰셨다니. 노인의 말에 강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는 기념관을 둘러보며 많은 이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느새 장서준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강우야, 정말 대단해. 내 아버지를 이렇게 기억하게 만들다니. 서준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 병원의 어린이 병동은 민봉식 어린이센터로, 노인복지센터는 민봉식 실버케어로 이름이 바뀔 거야. 아버지의 이름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곳에 새겨질 거야.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기념관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죠. 강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나무 떡틀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죠. 아버지, 이름으로 살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강우의 속삭임은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민봉식이라는 이름은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시장의 작은 떡볶이 장수였던 그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따뜻한 빛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강우는 떡틀을 손에 꼭 쥐고 로비를 둘러보았습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들, 그들을 돌보는 의료진들, 그리고 기념관을 방문한 많은 이들의 얼굴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름값은 돈보다 무겁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되새기며 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그 무거운 이름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시장 상인의 아들에서 재벌 회장이 되기까지 그 긴 여정의 끝에 마침내 찾은 것은 복수가 아닌 화해였고 원망이 아닌 용서였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풀지 못한 의문이 있으신가요? 아버지의 진실을 40년 만에 밝혀낸 민강우 회장처럼 다음 이야기, 또 다른 기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